뉴스에 자주 나오는 전세 사기나 매매 사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계약하기 전에 이거 제대로 안 보면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만 제대로 봤어도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저는 20대 후반부터 빌라 경매, 경기도 아파트 갭투자, 지방 아파트 갭투자, 경기도 아파트 분양권까지 총 6번의 계약을 해보며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해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월세나 전세 계약을 포함해서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고민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매매나 전세, 월세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에서 꼭 체크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매매나 전세 계약, 월세 계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첫 번째는 소유자가 계약자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계약을 하려는 사람이 실제 그 집에 진짜 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건 부동산 거래의 가장 기본입니다. 매매는 물론이고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할 때 반드시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란에 적힌 이름과 신분증, 계약서가 일치하는지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인지 단독명의인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공동명의라면 모든 소유주의 동의와 인감이 필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나중에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주의해 주세요. 두 번째는 근저당권과 전세권 확인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건 쉽게 말해서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부 등본에 채권 최고액 1억 원짜리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실제로는 8천만 원 정도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이 나갔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 계약이나 보증금이 꽤 큰 월세 계약을 하려는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 근저당권인데요. 내가 전세를 들어가는데 근저당권이 등기부 등본에 이미 잡혀 있다면 근저당권보다 내 전세금이 후순위가 돼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매매 계약을 할 때 그 전세권 또한 매수인에게 함께 이전됩니다. 집주인 교체나 상속 같은 소유권 변동에 관계없이 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겠죠. 세 번째, 등기부 등본이 방금 발급받은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계약서에 잔금일까지 해당 등기사항에서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집주인이 오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등기부 등본에는 그 내용이 바로 반영되지 못하고 하루나 이틀 정도 딜레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급한 등기부 등본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보고 계약을 했는데 내일 갑자기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계약 직전에 발급한 최신 등기부 등본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받아놓은 등기부 등본만 보고 계약했다가는 나중에 예상치 못한 권리관계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앞서 말씀드린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포함을 시켜야 하고 계약 직전에 최신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직접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700원만 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등기부 등본이 어떻게 생겼는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표제부와 갑구, 을구인데요. 첫 번째로 표제부는 말 그대로 그 부동산의 기본 정보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계약하려는 부동산이 실제로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지금은 제가 모자이크로 가려놨는데요. 주소와 집원, 건물명, 동호수, 면적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간혹가다 주소를 착각하거나 잘못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빌라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동호수나 층수를 혼동해서 다른 세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 용도와 구조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용도와 다르지는 않은지, 불법적인 용도 변경 이력이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갑구입니다.
갑구에는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기록됩니다. 누가 이 부동산의 주인인지, 소유권이 언제, 누구한테 바뀌었는지,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이나 경매 개시 같은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권리관계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최신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 맨 마지막에 기재된 소유자가 현재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자이크로 가려져 있는데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서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깔끔하게 소유권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소유권 외에 다른 권리들, 예를 들어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이나 경매 개시 결정 같은 내용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면 계약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을구입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저당권이나 전세권, 임차권이나 지상권 같은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들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설정되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금 반환을 위한 전세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등기인 임차권 등기명령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줄이 그어져 있지 않은 권리는 아직 살아있는 권리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을구를 보시면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 최고액 1억 450만 원, 설정일 24년 2월 29일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뜻하는 건 이 집에 대해서 우리은행이 1억 450만 원까지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채권 최고액은 실제 대출의 120% 정도로 설정되기 때문에 약 8천만 원 정도 대출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저당권이 우선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집에 빨간 줄이 그어지는 말소 없이 나중에 이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되고 그 다음 순위가 제가 됩니다.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로 내가 전세를 계약했다면 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부 등본을 활용해서 월세나 전세 계약을 하거나 매매 계약을 할 때 각각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세나 전세 계약을 할 경우에는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이 보증금이 안전한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갑구에서는 먼저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계약하려는 임대인과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신분증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하고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철저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갑구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이나 경매 개시 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절대로 계약하지 마세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을구를 확인합니다. 근저당권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앞서 살펴본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해당 주택의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3억 원짜리 집에 채권 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이 있다면 내 전세 보증금은 1억 1천만 원 이내가 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저당권과 보증금의 합이 시세에 육박하거나 시세를 초과한다면 나중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그리고 내가 계약하려는 부동산에 다른 세입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다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매매 계약을 할 때 꼭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계약을 할 때는 앞서 살펴본 내용과 동일하게 갑구에서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이나 경매 개시 결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러한 모든 권리 제한 사항들이 잔금일 전까지 말소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을구에서는 근저당권과 기타 채무가 말소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매매 계약을 할 때는 잔금일에 이런 모든 근저당권이나 기타 채무가 말소되는 게 원칙인데요. 잔금일에 매도인한테 대출 상환 영수증을 확인하고 매도인과 함께 법무사를 통해서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인 존재 여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현재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매매를 하시는 경우에 기존 세입자에 대한 의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전입일이나 확정일자, 보증금액과 계약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 내용을 매매계약서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 모두 확인하셔도 부동산 계약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를 미리 예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등기부 등본에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등기부 등본 완전 정복 체크리스트를 직접 정리해 두었는데요. 이 체크리스트는 제가 직접 수많은 계약을 경험하면서 얻은 노하우와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 봤습니다. 등기부 등본 체크리스트를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2019년에 부동산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막막했던 부분은 자료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 어떤 정보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정보가 필요 없는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다 알아보자는 마음으로 부동산 책만 수십 권을 읽고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합격해서 자격증을 따기도 했는데요.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주식이나 코인과는 다르게 의식주 중에 하나로 꼭 매매가 아니더라도 월세나 전세라는 방식으로 반드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보니 저처럼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부동산에 대한 기본 지식은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지식이 부족하면 실제로 전세 사기나 매매 사기처럼 내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부자 되는 습관과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 구독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